자, 14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딸들이 있는 만 39세 가장입니다. 중국 사업 접고 한국 와서 살아야 하는데 뭘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사업과 취업 중 뭐가 좋을까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 사연 기억나요? 좀 오래전에 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이분이 갑자기 와가지고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들어줄 수 있나요? 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얼마 안 됐구나. 2024년 2월달에 올린 거니까 이때 좀 사람들이 많이 봤던 걸 기억이 나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분입니다. 네, 사업을 하는 분. 사업을 해가지고 나름 괜찮게 돈을 벌었는데 요즘에 뭐 한국에서 중국 가가지고 뭐 일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안 돼요. 요즘 중국도 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돈을 벌었다가 지금 중국 사정이 안 좋아서 이제 더 이상 한계치에 봉착을 해서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이제 한국으로 내려와야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국에 내려오면 할 게 없어요. 이게 나이를 먹었고 이제 와 재취업은 힘들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중국에 사던 사업 다 접고 한국 내려와서 이때 제가 알기로는 자영업 하겠다고 했어요. 어떤 자영업 하는지는 기억은 안 나요. 아무튼 이분이 한국 와가지고 사업하겠다고. 아무래도 사업을 하셨던 분이다 보니까. 아, 여기 있네요. 사연 보니까 이분이 이제 중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했고,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딸이 전부 다 중국에 있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데 중국에서 그 바이러스 터졌잖아요. 터지고 나서 더 이상 이제 사업이 유지가 힘들고 애들도 이제 초등학교 입학한 나이가 되니까 도무지 중국에서 이제 애들이 키우기 힘들겠다는 판단하에 한국으로 와가지고 음식 장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음식 장사. 근데 저는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기억납니다. 하지 말라고. 한국에 뭐 내려오긴 내가 알겠지만 이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5억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집을 구하고 그냥 직장 다녀라. 이분이 사는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한국에 사는 지역이 예정된 지역이 인천으로 들었습니다. 인천. 그때 이야기 듣기로는 인천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수도권이었던 것 같은데 자영업 하려는 것 같았어요. 자영업. 아무래도 사업을 했던 분이다 보니까 남에서 일하기 싫은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많아. 사업했던 분들이 계속 사업하려고 그래. 근데 사업이 잘 되면 모르겠지만 지금 다 아시겠지만 자영업 다 개판 오른전 아닙니까? 원래 잘 되는 것도 힘들고 지금 와서 뛰어든다. 되겠어요? 아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장사 노하우가 없으니까 보니까 그때 얘기는 프랜차이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얘기 듣기로는 고깃집 생각하는데 고깃집 되겠어요? 고기가 비싼데. 저도 밖에 파는 고기 비싸서 사가지고 먹는데 마트 세일할 때 앞으로 저 같은 사람 많아질 텐데. 그래서 저는 사업은 꿈도 꾸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 말고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업하지 말라고 다 뜯어말렸습니다. 그 채팅창 사람도 그랬고 그 댓글로 적은 분들도 사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 기억날 겁니다. 아니, 그 대부분이 아니라 다 했어. 다 100명 전부 다 하지마 하지마. 미쳤습니까? 사업이 쫄딱 망하면 가족 사이 나빠집니다. 인생 절단나고 싶어요. 막 그런 식으로 예, 다 말렸습니다. 다. 근데 말리만 하잖아. 지금 시기가 너무 안 좋잖아, 여러분. 더군다나 이분이 뭐 장사에 대한 기분이 노하우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프랜차이즈 장사한다고? 그럼 날려먹으면 어떡할 거예요? 뭐 잘 된다는 보장도 없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말씀드린 게 차라리 뭐 기술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뭐 택배 같은 일 해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무튼 이분이 사연 보낸 지가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올해 2월 23일 날 보냈으니까 아마 진국은 한국에 내려왔겠죠. 무조건 내려온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합니다. 부디 사업은 안 건드렸으면 좋겠네요, 이분.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일본 장기 불황보다 더 깊이 떨어질 겁니다. 불황은 왔는데 1인당 빚이 많습니다. 1인 가구 증가로 부동산, 자동차 수요도 떨어질 것입니다. 결국 큰 돈 버는 것보다 현상 유지만 해도 큰 성공이라 봅니다. 중국에서 번 돈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 늘리고 남편이 250, 아내는 월 100만 벌어도 내 식구 충분히 삽니다. 자녀 교육 돈 들어간다고요? 필요 없어요. 대학도 문 닫는 시기가 와서 원서 넣으면 그냥 들어갑니다. 정규 교육만 해주고 지출은 줄이면 됩니다. 고민할 거리는 아니군요. 문제는 사람 본성이 벌어 모은 돈을 투자해서 다 날려봐야 정신 차린다는 거죠. 이 유혹을 이기는 게 큰 고비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시기가 너무 안 좋아요. 우리나라 내가 봤을 때는 좀 불황의 늪에 좀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경기가 안 좋다, 앞으로 좀 많이 힘들어질 것 같은 생각을 많이 가지잖아요. 이제는 뭐 남녀 다 가져요. 네. 일단 지금 여러 사람들이 위기인 게 뭐냐면 지금 빚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뭐 자영업자들 전부 다 빚이잖아요. 지금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빚이죠. 자동차도 빚입니다. 스마트폰도 빚입니다. 아니 스마트폰도 할부로 사면 빚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전 국민이 다 대출이네. 스마트폰도 대출, 자동차도 대출, 뭐 에어컨도 대출. 에어컨도 할부로 사거든요. 에어컨도 대출, 뭐 가방도 대출, 집도 대출, 뭐 자영업도 대출. 다 대출이네 이거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일시불로 사는 사람이 없냐 이게. 스마트폰 자급제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자급제로. 자급제 살만 능력 안 되면 중고로 사든가. 비싼 할부 내가지고 맞잖아요. 지금 뭐 남녀 할 거 없이 빚이 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이 빚을 갚는 게 힘들어요. 점점 우리나라가 일자리 시장이 안 좋거든요. 좋은 일자리에 감사하고 있고 정규직이 일하는 사람들이 줄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앞으로 빚이 지게 되면 점점 더 못 갚고 빚이 점점 쌓이면서 이 나락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특히나 1인 가구 증가가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면 1인 가구 절대 다수는 빈곤합니다. 1인 가구는 많이 못 봅니다. 많이 못 보는데 1인 가구 증가한다는 건 뭐냐 하면 앞으로 돈을 아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1인 가구가 지금은 돈을 쓰지만 앞으로 돈을 아낄 겁니다. 그 자동차도 올해가 가장 많이 팔리긴 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내수시장에서 자동차가 팔리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동차 너무 비싸. 뭐 지금이야 카포드 많겠지만 카포드들이 좀 하나둘씩 못 버티고 자빠지면 사람들이 차를 덜컥 이제 무턱대고 구입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판매량은 제가 봤을 때 국내에서는 앞으로 많이 안 나올 것 같아. 큰 돈 버는 것보다 현상 유지만 해도 큰 성공.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있잖아요. 형편이 어려울수록 뭔가 돌파구 마련하는데 돌파구 마련하면 안 돼. 지금은요 가지고 있는 것 잘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성공이야 성공. 자꾸 돈 있으면 뭐 해볼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금 버는 거 있잖아요. 유지 잘하는 게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어놓은 돈도 얼마 없고 유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잘 버티냐 얼마나 적게 쓰냐 이 싸움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연자분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분은 원래 사업을 해서 돈을 벌던 사람이라서 과연 저런 분들이 남 밑에서 일할 수 있냐 이거죠 이거.
그래서 지금 미리 말씀드리자면 앞으로는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번다? 있겠죠. 있는데 그 숫자가 정말 많이 감소할 겁니다. 정말 많이. 사업을 큰 돈을 번다고 해도 절대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이제 장사에서 뭐 큰 돈 번 사람 나오는데 그것도 앞으로 봐야 돼. 저분이 앞으로 2년 뒤에도 많이 벌지 5년 뒤에도 잘 될지 이건 봐야 됩니다. 잠깐 잘 되는 사람은 아직도 좀 있어. 근데 장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잠깐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년 뒤에도 2년 뒤에도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 이게 중요한데, 장사해본 사람도 아시겠지만 오픈바로 잠깐 잘 되는 사람이 있어도 이걸 꾸준하게 유지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왜냐, 내가 잘 되면 항상 옆에 업체가 치고 들어오거든요. 우리나라는 보면 혼자 잘 되는 거 절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유튜브만 해도 어떤 컨텐츠 하나가 잘 되면 2호점 3호점 생깁니다.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버티는 거, 여기 살아남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자영업은 문제가 뭐냐면, 내가 잘 돼도 나랑 똑같은 업종을 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생겨버리면 이 농갈라 먹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나 혼자만 장사를 해서, 내가 지금 장사하는 곳에 나 혼자만 해가지고 월 1000만원 순이익 가져간다 쳐요. 근데 갑자기 나랑 똑같은 이제 음식을 만드는 B업체, C업체 생겨봐. 그러면 나누기 3이 되는 거예요. 나누기 3이 될 수 있지만 그쪽 손님이 다 갈 수도 있어. 그래서 1000만원 벌다가 막 400만원 돼버리고 300만원 돼버리고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이 장사라는 게 변수가 많잖아요. 해본 사람도 아시겠지만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손님한테 정성과 열정을 다한다고 해도 경쟁업체가 생기는 건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경기가 안 좋은 게 사람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밖에 파는 음식을 좀 안 사 먹을 가능성이 커요. 우리나라가 딴 나라보다 외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점점 외식을 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주머니 사정이 안 좋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밖에 파는 음식을 파는 분들이 싸게 음식을 내놓을 수도 없어요. 왜냐, 뭐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워낙에 음식값으로 나가는 것들, 음식값만 나가는 게 아니라 뭐 각종 세금, 그리고 뭐 종소세, 부가세, 거기다 배달 플랫폼 가맹점비, 수수료 이런 것들 하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요즘 떼가는 게 워낙 많잖아요. 그리고 마진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음식을 또 가격을 내려 팔 수도 없어. 거기다 내년에 최저시급 인상까지 있어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만원씩급 받는 거죠. 최저시급.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정서를 유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접어야 되냐 이런 고민에 빠진 업주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자영업이 좀 미래가 안 좋다 보니까, 물론 잘 되는 집도 있습니다. 잘 되는 집도 있지만 잘 되는 집이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잘 되는 집도 요즘이 힘들어요. 그 잘 되는 집도. 그래서 지금 괜히 장사하려고 모아놨던 것 투자해서 무리수 거는 것보다 안 하고 그냥 일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일자리 구하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 잘 되는 것도 가족 경영. 근데 저 가족 경영한 문제가 뭐냐면 다 떼주고 남는 게 없어요. 이게 가족 경영이 저기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사업하는 거는 가족이 안 끼는 게 좋아. 외부 사람은 그냥 돈 주고 쓰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근데 가족을 왜 쓰냐? 외부 사람을 돈 주고 써버리면 인건비 많이 나가니까 남는 게 얼마 없다는 거예요. 네. 가족하기 하면 또 문제가 많은 게, 가족끼리 하면 또 오합지졸 되거든. 이게 안 맞아. 이게 합을 맞추기 힘들어요. 많이 싸워요. 여러분, 가족끼리 하면. 와이프랑 이제 남편하고 같이 하면 많이 싸워. 아무리 금슬 좋은 부부라 하더라도. 아무튼 뭐 이분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장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혹시나 장사한 거 아니겠죠? 뭐 장사하신 거나 뭐 어쩔 수가 없고, 지금 안 하고 있다면 웬만하면 장사 꿈도 꾸지 마시고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봤을 땐 장사할 때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14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